여설수행의 신심을 관철한다는 것은 파사 현정을 마음 깊이 맹세하고 정의를 외치며 기원하는 것이다. 신구의의 삼업으로 실천해야 비로소 여설수행이라 할 수 있다. 마음에서 절복을 잊으면 마음이 방법과 같고, 입에서 절복을 잊으면 입이 방법과 같고, 근행을 게을리하면 몸이 방법과 같이 된다. 야마모토 시네치는 순회 간부와 얼굴을 마주하면 반드시 이렇게 질문했다. 자네는 이달에 어느 좌담회에 참석할 건가? 좌담회는 교학 연찬을 하는 터전도, 절복을 하는 터전도, 또 지도받는 터전도 되는 모든 것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좌담회는 민중연대를 구축하는 창가학회의 축도다. 남녀노소가 화기애애하게 모인 자리에 체험단 발표가 있고 어서 강의가 있으며 질문회 등이 있다. 그곳에는 환희와 결의와 신심 향상의 숨결이 넘쳐 흐른다. 좌담회는 실로 민중 상호 간의 손이 촉발하는 터전이라 해도 좋다. 그런 만큼 가장 중요한 광선유포의 주전장이다. 신이치는 그러한 좌담회에 충실을 기하고자 최대한 힘을 쏟으려고 끊임없이 마음을 썼다. 신이치는 신앙을 심화하는 것은 생명 대 생명의 교류, 즉 감흥의 묘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터전이 바로 좌담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학회 활동을 흐르는 강에 비유해 우호 활동이나 개인 지도가 지류라면 좌담회는 대하이고 모든 것은 여기에 합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직이 침체에 빠져 사람들이 그다지 모이지 않는 좌담회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그러나 신해치는 어쨌든 중심자의 일념으로 결정된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법화경 법사품에는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법화경의 한 구절을 설하면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곧 열애의 사자로서 열애가 보내 열애의 일을 행하였다. 신해치는 이 경문을 들어 호소했다. 설령 좌담회 참가자가 한 사람일지라도 온 정성을 쏟아 전력 투구해 불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황송하게도 부처와 같은 행동을 한 결과가 됩니다. 그때가 성불사를 함이며 생기에 넘쳐 모두에게 용기를 주는 목소리의 울림이 중요하다고 신이치는 강조했다. 또 좌담회를 개최하기 전후의 가정 방문, 개인 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조직의 중심자나 담당 간부가 모두가 좌담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를 하는 활동에서부터 좌담회는 시작된다. 개인 지도를 하러 가면 모두의 요망이나 의견도 들을 수 있다. 각자의 특기나 취미도 알 수 있다. 또한 고민이나 공덕의 체험담을 들을 수도 있다. 이것들을 기획 등에 반영해서 모두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궁리하다 보면 좌담회도 충실해진다. 더욱이 좌담회가 끝난 뒤에 격려가 중요하다. 고생해서 참석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발표한 내용을 칭찬하고 소감을 물어보고 다음 좌담회에도 참석하기를 권유한다. 또 신이치는 좌담회 성공은 단결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중심 간부만이 아니라 모두 주체로서 일어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성이는 힘이 있는 한 일문일구라도 설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좌담회에서는 모두가 중심자라는 자각으로 신심의 기쁨과 불법의 훌륭함을 끝까지 외쳐야 한다. 한 장년부가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밝고 희망에 불타는 좌담회를 여는 비결이 있는지요? 신이치가 대답했다. 좌담회가 밝아지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말하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덕 체험을 말할 수 있는지가 승부입니다. 공덕 체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환희에 차 있으며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 모습에 참석자 모두가 감흥하여 환희가 넓혀지기 때문에 좌담회 전체가 희망에 넘쳐 결과적으로 기세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덕을 받게 하려는 강한 일념과 행동입니다. 이것이 멀리 돌아서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좌담회를 근본적으로 활력 있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공덕 체험은 불법과 학회의 정의와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성운에 도리 증문보다도 현증 이상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다. 공덕은 환희를 부르고 희망을 부른다. 학회의 축도인 좌담회에는 공덕의 꽃들이 만발해야 한다. 신해지는 그 장년부 멤버에게 시선을 집중하면서 말했다.
먼저 당신 자신이 단단히 창제하고 학회 활동에 힘써 공덕 체험을 쌓으세요. 그리하여 그것을 생기에 넘친 모습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인재가 육성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의욕에 넘친 조직에는 정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절복과 인재 육성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매너리즘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스스로 힘차게 행동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자, 어서 전집입니다. 대저 신심이라고 함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아끼듯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리듯이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듯이 자식이 어머니를 떨어지지 아니하듯이 법화경, 석가, 다보, 시방의 제불보살, 대천 선신 등을 신봉하고 남묘 호랭개교라고 봉창하는 것을 신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어서 1255쪽 묘이치니 부인 답서. 자, 화강신문입니다. 시만의 마스에지부 초대 지부장에 취임한 하마사키 이와오 씨는 어린 시절 집이 가난해 초등학교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서툴러 어서를 읽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지혜를 짜내 어서 표지를 펼친 부분에 쪽수 일람표를 만들었다. 병과 싸우는 벗에게 보내는 어서 구절, 일가 화락을 목표로 분투하는 벗에게 보내는 어서 구절 등 주제별로 일람표를 작성했다. 광포 확대라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은 멤버를 격려할 때는 어서 1440쪽 5째 줄부터 배독합시다 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더욱더 신심을 해 나가시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리라. 비유컨대 가마쿠라에서 교토까지는 12일의 도정이니라. 그런데 11일 남짓 걸어가서 이제 1일을 남겨두고 걸음을 멈춘다면 어떻게 수도의 달을 바라볼 수 있겠느뇨? 라는 구절을 통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스에지부 지부원은 도토리, 오카야마, 오키섬 등 각지에 흩어져 있었다. 하마사키 씨는 광범위한 지역을 구석구석까지 뛰어다녔다. 큰 고뇌를 안고 있는 벗을 만나면 끝까지 함께 제목을 불렀다. 하마사키 씨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목을 부르는 것밖에 없다.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생각대로 못하고 어서의 문중도 술술 말하지 못한다.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로지 제목을 계속 불렀다고 말했다. 그 진심이 많은 벗에게 감동을 줬다. 1272년 7월 호우는 전국 각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시마네 현에서는 약 1만 2천 채에 달하는 주택이 마루 위까지 침수돼 이재민이 13만 명을 넘었다. 7월 11일 시마네 창가학회 구호 본부가 된 마스에 회관 사무실에 이케다 선생님이 보낸 전보가 도착했다. 장대비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이 무사하길 기원하면서 이재민에게 진심 어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마스에 회관에 대기하고 있던 하마사키 씨는 구호 물품을 거룻배에 싣고 회관과 이재민 사이를 오갔다. 회관도 물에 잠겨 있었다. 전보를 받고 열흘 뒤 구호 활동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던 하마사키 씨에게 선생님이 보낸 엽서가 도착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호우로 인한 피해에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벗을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벗이 건강하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재난이 있더라도 안락하게 된다는 금언을 깨닫고 금세에 진정한 불도 수행을 완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스승이 보낸 엽서를 가족이 읽어주자 하마사키 씨는 감사의 답장을 쓰기로 했다. 가족이 대피를 권했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직접 쓰겠다며 완강히 물러서지 않았다. 하마사키 이와오 씨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오른팔에 총탄 2발을 맞았다. 그 후유증으로 펜을 제대로 쥘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케다 선생님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 큰딸이 잡은 초 안에 편지지를 올려놓고 글씨를 본떠서 썼다. 한 글자의 크기가 2cm가 넘고 글자 하나하나가 조금씩 흔들렸다. 가족은 편지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낼 곳의 주소와 이름은 반듯한 글씨가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봉투만이라도 대필하자고 했지만 하마사키 씨는 그것도 자신이 직접 썼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돌아와 우체국에서 출발했을까 라고 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제 도쿄에 도착했을까 라며 어린아이처럼 걱정했다.
며칠 뒤 선생님에게서 전원이 왔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심정으로 확실히 읽었습니다. 이 편지를 나는 영원히 보물로 삼겠습니다. 광포투쟁에 도전할 때 하마사키 씨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다.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이었다. 결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 한마디가 벗을 분기시켰다. 하마사키 씨는 늘 커다란 양초를 들고 다녔다. 괴로움에 빠진 벗을 만나면 이 양초가 다 타들어 없어질 때까지 기원하자며 양초를 건넸다. 때로는 벗과 함께 어본존 앞에 앉았다. 1973년 8월 초대 시만의 현장에 취임한 뒤에도 제목 근본의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하마사키 씨의 양초가 타들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원해 이뤄낸 숙명전환의 드라마가 시만의 곳곳에서 탄생했다. 광포의 리더가 속속 배출되고 사회에서 실증을 보이는 멤버가 잇따라 탄생했다. 2002년 12월 하마사키 씨는 폐혈증 진단을 받았다. 이듬해인 2003년 2월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는 큰딸에게 이케다 선생님에게 아무쪼록 안부 잘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며칠 뒤 영산으로 떠났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선생님에게 감사하며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걸었다. 하마사키 씨가 세상을 떠나고 몇 년 뒤 한 멤버가 큰딸을 찾아왔다. 그 멤버가 이렇게 말했다. 제가 고민거리를 상담했을 때 당신의 아버지는 그런가 라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절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돌아갈 때는 현관에서, 다음에 올 때는 웃는 얼굴로 오라고 말해줬습니다. 이 현관에서니 그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반드시 벗을 행복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강성한 기원이 담긴 진심 어린 말은 단 한마디라 해도 언제까지나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선생님을 끝까지 구도한 하마사키 씨의 생애는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만약 지금 하마사키 씨가 있다면 선생님에 대한 한없는 감사를 가슴에 품고 틀림없이 이렇게 힘차게 말했을 것이다. 하지 않겠는가? 이날은 아침 근행을 65분 하고 저녁 근행을 60분 했습니다. 자타의 행복을 위한 도전 51차, 상대의 불성을 예배하는 실천 34일차, 기원하고 말하고 본을 보이며 기다리는 인내 31차, 부원 감사의 기원 25일차, 광포 대확대의 기원 26일차, 신신근본의 기원 5일차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날은 화강신문 전달 활동을 10부로 2주차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면에서 부모님께 문안 인사 21차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